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돈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올공 상황을 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워싱턴은요, 지금 현재, 지금 많은 이슈들이 한미 간에 있지만은, 이 쿠팡 사태를요, 지금 전현직 관료들이, 그리고 전현직 의원들이 일제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여기에 비해서 말이죠, 바로 이제 어제죠, 우이성라이가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 국법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이해를 못하겠다. 딱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요, 지금 미국 측 입장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이성라 같은 경우에는요, 북미 국장을 한 사람이에요. 이게 미국 통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그거는 뭐 법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야. 이런 얘기만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 측을 지나치게 자극할 가능성이 매우 둥한 것이 아니냐. 자, 그러니까 이제 안보실장이 사실상 안보의 총사령탑인데, 그러면 이재명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저희들이 미국을 설득하는 데는 이미 실패했으니까 이재명을 설득해야 되는데, 바로 외교 능력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런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분은요, 트럼프 일기 때 비서실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트럼프 실세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 연방 하원 의원을 4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이런 분이 강하게 지금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 거, 이거는 예사롭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에서 제가 사실 오늘 오전부터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 최강철 대표라고 하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대선 때는 캠프에서 외교 안보 특보라는 직책을 갖고 일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사실상 찐명의 핵심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미 대사보다 지가 이제 우위다. 이런 우월적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저도 이제 해외 근무를 많이 해보고, 미국에서 저도 이제 많이 근무해봐서 알잖아요. 예, 그래서 이 교포 사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대사관이든 영사관이든 간에.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지금 친여 성향의 한인단체를 이끌고 있어요. 미주민주참여포럼이라고 하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 6월 말, 그러니까 6월 24일하고 26일간 워싱턴에서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근데 여기에 강경화 대사가 온다고 그랬다가 안 온 걸 가지고 속된 말로 씹고 있습니다. 야, 내가 누군데 안 왔냐 이거죠. 예. 그래서 이 축사에 대한민국 최고 거두인 이재명과 문재인, 조정식이 이런 사람들이 축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강경화가 온다 했다가 안 오니까 열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자, 그래서 이제 마침 그 당시에 송영길이가 워싱턴에 와 있었대요. 자, 그래서 이제 송영길이가 대신 축사를 했는데, 요걸 보고 이제 대사를 욕하는 겁니다. 왜 안 나왔냐. 예. 자, 이게 참, 그러면은 말이죠. 이런 거는 이제 워싱턴 이제 대사관에서 적절하게 설명을 하든가 못 간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소통이 다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강철 입장에서는 내가 누군데 대사치가 온다고 약속했으면 왔어야지 왜 안 왔어? 네가 나를 무시해? 알았어. 내가 너 앞으로 이제 상대 안 할 거야. 쉽게 얘기한다면 나를 왜 대접 안 해주냐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공관장보다도 한인단체의 대표가, 예. 이게 무슨 한인 단체를 워싱턴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단체도 아니잖아요. 그냥 일종의 이익단체인데, 예. 자기 이제 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주가 좀 올리려고. 야, 참, 그러니까 이제 요 사람, 자기가 이제 미 연방 하원 의원들, 현재 의원들이 종전 선언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의원들하고는 손발이 좀 많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거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강경화 대사가 이 보도가 이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조선일보의 워싱턴 특파원쯤 되면 이제 최고의 실력파들이 가는 자리인데, 요게 강경화가 안 간다고 한 것을 간다고 한 걸로 오인해서 보도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못 간다. 그러면 왜 못 가냐?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서부터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안 간 거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왜? 종전선언법안인데, 지금, 비핵화에서 저 막판에 종전선언하게 돼 있잖아요.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도 그러고, 우리 보수정부 때도 그러고, 그건 기본 포맷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종전선언 하는 이 하원 의원들, 지금 더군다나 민주당 하원 의원들인데, 요거를 갖다가 주미 대사가 거기 가서 축사를 해.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주민대사 정신 있어 없어? 아니, 지금 종전선언 얘기할 때야? 말도 안 되는,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미 정부의 역풍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간 거가 잘했다라고 보는데, 최종적으로. 그러면 처음부터 안 간다고 똑부러지게 얘기를 했어야지. 예. 저는 뭐 조선일보 보도가 그거 하나도 확인 안 하고 했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어설픈 주미대사의 지금 대응이 아니겠나. 예.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그러니까 워싱턴이 말이죠. 지금 공식, 뭐라 그럴까요? 트럼프 측근으로부터 욕먹고 있고, 이재명 측근으로부터 주미대사는 욕먹고 있고, 이래저래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도 이걸 뭐 별로 보도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지금 모든 언론 매체가 다 보도하고 있어요. 예, 이게 국민의힘 현주소다.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결과. 자, 이 결론은 뭐냐? 지금 상임위원회를 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 왜냐면 우리 상임위원장 너희들이 독식하야? 그랬는데 조정씨가 뭐 팩스로다가 상임위 강제 배분을 딱 해놓고, 지금 내가 그대로 이제 그 원을 구성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보이콧을 해왔어요. 자, 근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7개 자리라도 우리가 먹어야지. 그래서 7개 상임이라도 우리 멋대로 좀 운영해야지. 독선을 경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내가 왜 가기 싫은 위원회에 배치됐느냐? 저 원내대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아예 뭐 실명도 까버릴게요. 어디에서는 뭐 안 까고 있고 어디에서는 까고 있는데, 원내대표는 정첨시, 그리고 이제 이 멱살을 잡고 고함을 치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좀 이제 누구냐? 권영진이는 누구냐면요. 지금 이제 소장파 대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권영진. 전에 대구시장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권영진이가 2선, 지금 3선인가요? 그렇게 되는데, 권영진이가 대표실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성하고 목살 잡고 이 X새끼야 하면서 욕설을 치고 몸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몸싸움이. 그래갖고 거기 같이 있던 누구가 그 당시 거기에 같이 있었냐면 송원석. 전에 이제 그 원내대표였었죠. 송원석이하고 김대식이하고 유상범이, 그 다음에 박수민이, 요 4명이 있는데 여기서 간신 뜯어 말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뭐 역전 깡패들 싸우듯이 싸운 거예요. 야, 이거 이유가 어쨌든 간에 참, 아니 차라리 민주당 의원들하고, 뭐 저도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차라리 민주당 의원들하고 중에 어젠다를 갖고 그렇게 멱살 잡고 싸워봐. 차라리 싸울 바에는. 예. 자, 그래서 이거는요, 싸움을 이렇게 고성으로 아무리 배치 자기가 희망하는 배치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자초지종을 묻고 나 못하겠다. 그래 사보임계를 내고 그래서 뜯어 고치든지 말든지 하지. 아니, 그렇다고 목살 잡고 욕적으로 뭐 그러면, 아니 그게 국민의 의원들이 할 짓이냐.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요, 권영진이한테 더 책임이 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비슷한 사례가 또 있어요. 국민의힘에. 예. 야, 참, 그래서 지금 말이죠. 그런 전투 능력을 좀 민주당한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재명한테 청와대 가서 고함 지르고 나오라고 해갖고 싸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청와대 앞에 가서도 지금 집회 한 번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몇 번 하기는 했지만은, 이럴 때 선거 조작, 이런 거 지금, 조작은 이제 사실로 나왔잖아요. 예? 전산 조작한 거 나왔잖아, 사실로. 예. 그러면 이럴 때 청와대 앞에 가서 왜 민주당이고 국민의힘 간에 부정선거만 얘기하면 무슨 뭐 난리가 나는 것처럼 아예 입 딱 다물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왔잖아. 그러면 청와대 가서 야, 이거 특검 기한 연장하고, 특검은 국민의힘에서 해야 되고, 특검 지금 국조죠. 국조 특검이 아니라 국조 특위 이거 연장해. 아니, 그리고 이재명이 말이지,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왜 대통령은 말이 없나? 똑바로 좀 얘기 좀 해봐. 아니, 한마디 청와대 앞에 가서 좀 소리 지르고 싸워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과거에 국민의힘 위원장하고 그럴 때 청와대 앞에 여러 번 갔습니다. 여러 번. 목이 터자라고 가서 참 했어요. 그 당시 문재인 때. 예. 그래서 싸움의 전선을 갖다가 야당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 여당으로 좀 돌려봐라.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아, 참 이거 부끄러워요. 지금 뭐, 야, 어떻게 고함까지, 그 목소리까지, 욕설까지 해. 이거 말이나 됩니까? 이거 조폭도 아니고. 자,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지금 이제 올공 사태는요, 오늘 이렇게 지금 이제 전산 조직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공에 나와 있는 우리 시민들이 더 열이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흥분하고 더 분노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박원석 TV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예,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찾아놨는데 이게 갑자기 광고가 나오는 바람에, 예. 자, 그래서 박원석이가 아주 박원석 대표가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예. 현장에서 왕뚜껑만 보면 저희 시민들 눈에 쌍심지가 켜지고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왕뚜껑을 현장에서 목격한 즉시 현장에서 제 앞에서 지금 탈탈 국물조차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분리수거를 위해서 제 에드벌룬 선생님이에요. 제 에드벌룬 또 있지 않습니까? 에드벌룬이에요. 이거 들고 있으면 날아갈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의 의원들이 몇 명 자, 오늘 확실히 있어요. 평일 밤인지에도 불구하고 평일 밤이라는 상황을 감안하고 보면 평상시보다 2배 이상의 많은 시민들이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 주말에도 이곳 놀공 현장에 정말 많은 분들 오실 것 같은데, 저는 대구로 가서 좀 아쉬워요. 사실 이번 주 토요일 날도 25일에도 이곳 놀공 현장에 경양각지에서 정말 수많은 애국자들, 청년들 한 자리에 모일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그런데 대구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부산에서도 우리 애국자분들, 전라도에서도 우리 애국자분들, 뭐 인천에서도 애국자분들, 오늘 또 용인에서도 애국자분들 모여서 이 참정권 집회를 올공 현장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이어가고 계시는데, 교복 선생님. 괜찮아. 근데 제가 이 지방에서 저희 투쟁하고 계시는 저희 지방 애국자분들의 모습을 영상에 못 담아갖고 제가 항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은 대구에서 지들이 짬짬이 해갖고 전산 통제 조작까지 했는데 이게 명백한 부정선거지 뭐가 부정선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번 사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 통계 조작을 전산 조작으로 통계 조작을 할 정도면은 얼마든지 디플스 조작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성관이 서버 다 따갖고 로고 기록, 포렌식 같은 것도 다 해가지고 로고 기록이나 수치 변화 같은 거 다 하나하나 체크하고 실물과 대조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실물이 아직까지 보존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담구를 해서 진상 규명에 나서야 되는 순간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남전님, 저는 뚜껑이 아니지. 저는 착한 뚜껑이 아니라 착한 대머리라고 외칠 수 있으니까 제가 그 구호에 대해서는 감히 뭐라 말할 자격도 못 되고 주제도 못 되지만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부정선거 A에 외칠 거면은 송도 가서 하라고, 송도. 그 A에 관련돼갖고, 요구사항이 있으면 송도 가서 하고, 한미공조 국제수사 외치려면은, 여기 올림픽공원에서 한미공조 국제수사가 웬 말이야. 그 광화문에 있는 네 대사관 앞에 가갖고, 네 대사관 앞에 가갖고, 한미공조 국제수사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윤어게인 외칠 거면 서초동이나 광화문 가서 외치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박원석 대표의 발언에 상당한 자체는 함의가 왜 미국 대사관을 안 가? 그쵸? 미국 대사관 가서 외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리 듣기 싫으면 다른 분들한테 손가락질 나가기 싫으면 상대방을 좀 존중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장적 대표 할 때 망신 주려고 분탕지키려고 헛짓거리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 우리 자유우파 유튜버들이 말이죠. 지금 이제 박원석 대표 같은 건 매일같이 거기 상주예요, 아예. 자,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제 윤 어게인, 그다음에 이제 부정선거 이런 거를 좀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목적이 목적이 있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올림픽 공원은 젊은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번 참정권이 침탈된 데 대한 항의다. 그래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여기에만 집중해달라. 왜냐? 지금 이제 부정선거를 여기서 얘기해버리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음모론이라는 시각에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올공의 집회에 나오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부정선거를 찬성하는 것 같이 보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올림픽 공원에서의 투쟁의 목표가
일종의 이제 오염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은 광화문이나 또 인천 송도 그리고 이제 서초동 이런 데 가서 하라. 이런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접, 왜냐면 요거를 말이죠.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면 또 소리가 잘 안 나가지고, 제가 소리만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마치고 말이죠. 지금 지금 이제 워싱턴에서 요 사람 얘기를 한번, 누구냐면요. 트럼프 일기 때 비서실장을 한 마크 메도우스입니다. 저는 뭐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마크 메도우스. 자, 그래서 이분의 인물 사진을 하나 여러분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인물 사진을 제가 좋아해요. 왜냐하면 얼굴을 그려보면서 지금 평가를 듣는 거하고 그냥 막 듣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느낌이. 자, 요 분이에요. 하원 의원 4선에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 출신이 되는 거죠. 정치인이죠. 출신 아니고 정치인.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지만 그래서 마크 메도우스가 말이죠. 지금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발표했냐면 보수 성향인 온라인 매체가 있는데 데일리 콜럼입니다. 여기 기고문에서 밝힌 내용인데 지금 쿠팡 사태 관련해서 이재명 정권의 이 접근 방식 그리고 쿠팡 사태를 다루는 이 방식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판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정부가 미 테크 기업들을 끝없는 저금통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국 내 한국 기업에는 관용을 베풀고 한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하는 이중 잣대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면 어떤 동맹도 지속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쿠팡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동맹이 끊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경고성 기고문이 되겠습니다. 자, 메도우스는 4선 하원의원 출신이고요. 이제 강성 공화당이에요. 그래서 프리덤 코커스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2010년대 중반에 공화당의 급진화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크 메도우스의 주장은요, 쿠팡 사태를 보는 메가 진영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미동맹은 없어서는 안 될 관계지만은 뒤편에서 상호 신뢰 기반을 조용히 훼손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 작년이죠. 조지아주에서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에 대한 이민 당국의 급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워싱턴이 협력적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의 관용 요청을 수용했다. 격분한 한국 정부는 단속을 배신이나 규탄했고 미국은 선의의 동맹으로 양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제 쿠팡 사태 이후 보면은 미 당국이 불균형적이고 정치화된 대응에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서울 정부는 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이죠. 지금 역대 최고 수준인 6,2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위원회가 요거를 강하게 지금 불만 표시를 하고 있어요. 단지 시작에 불과했던 공정위 등 11개 기관이 40건 이상의 조사를 개시해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총력전을 펼쳤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트북,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쿠팡이 버렸다고 하는 노트북, 이게 국정원이 지시를 해가지고 이제 다 회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내용도 지적하고 있어요. 어떤 지시 강요도 없었다. 이제 우리 국정원에서는 그렇게 이제 지금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쿠팡이 한국 정부와 위험한 합동작전을 벌인 직후에 이게 국정원하고 이제 합동작전을 벌였다는 거죠. 이 노트북 찾아내는 거. 규제 당국이 CEO에 대한 형사 고발을 압박했는데 한국 정부는 나중에 작전에 관여한 사실도 부인했는데 이것은 동맹국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아주 이 기고문이 굉장히 셉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워싱턴이 한국 대기업들의 시장을 개방해 주기를 기대한다면 미 테크 기업을 저금통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우정은 상호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한국 기업에 관용을 베풀고 한국 내에서는 미국 기업에 대한 불균형적인 처벌을 가하는 이중잣대를 작용하는 한 어떤 동맹도 지속될 수 없다.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말이죠. 전현직 미 이제 의원들, 그리고 이제 벤스 부통령, 루비오 국무장관,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 연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 쿠팡 해결을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고 나오고 있는 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도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서 말이죠. 한국 정부의 대응은 우리가 확인한 사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원에서 최근에 이제 보고서까지 만들었잖아요. 쓸모없는 것으로 일축하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이런 지금 경고문도 날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지금 3박 4일간 급히 어제 미국으로 떠났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떠났느냐면 쿠팡 하나로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오해를 풀고 오겠다라고 했는데 오해 글쎄요 풀어질까요? 쉽게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왜? 기본 입장이 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거야. 요 시각에서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외교안보적 측면의 고려가 전혀 없거든요. 서울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걸 보면 이거는요. 그러니까 못 산 데다 지금 잡아놓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미국이 불쾌하게 생각한다. 예. 자, 이런 점에서 쉽게 해결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요 분입니다. 요 분.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최강철. 예, 최강철이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일종의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아니, 지가 뭐, 문재인 때는 문재인이 법대 직계 후배다. 그래갖고 폼 잡고 활동했고, 지금은 나는 이재명 때는 내가 그래서 캠프에서 외교안보 특보원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폼 잡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 이 사람이 맨 왼쪽에 있는 이게 최강철. 이 사람이 이제 가운데가 이제 미 연방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브래드 셔먼.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송영길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종전선언 법안 요거 이제 일종의 홍보 세미나를 열은 거예요. 예, 홍보 세미나 포럼을. 이거 열었는데 왜 강경화가 온다 그랬다가 안 왔냐 이겁니다. 그 송영길이가 대신했다 이거죠. 예. 브래드 셔먼. 그런데 이 종전선언 법안은 지금 하원 통과가 어렵다. 예. 전반적으로 상황을 보면 지금 서명 의원 수가 50여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0여 명 해봐야 이거 뭐 하원 의원이 말이죠. 460여 명이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435명. 예, 전체, 죄송합니다. 435명. 12%밖에 안 돼요. 그런데다가 지금 북한의 핵 문제 협상 어느 누구도 비핵화 협상은 지금 물 건너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종전선언을 법안을 갖다가 이 홍보하는 이 포럼에 현직 대사가 간다 이러면은 트럼프한테 혼나죠. 예, 그래서 이거는 결과론적으로는 안 가는 게 잘했다. 그런데 요 안 온 거에 대해서 실망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 예, 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평화외교의 최전선에 서야 할 주미대사가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한 사태에 참석자들의 실망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진보 평화 세력의 지지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안보실 외교부 주미대사관은 뭘 하고 있는가? 예, 뭘 하고 있는가?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파 저리 가라. 예, 자주파가 장악을 해야 된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요, 이거는 난가기를 잘했고 이 최강철이는요 지난달에도 본인의 이제 SNS에서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외교 실행 주체의 확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 달성이라고 하는 신공공 외교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외교부 출신 안보실 의제 전통적 종속 외교가 지속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종북적 사고가 강한 사람이에요. 필요시 한반도 평화 외교는 외교부에서 통일부로의 분산 이관을 검토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외교안보 파트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쇄신 교체가 절실하다. 예, 이거 참 이런 그 동포가 있으면요 영사관 대사관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외교부도 잘 알 테고 안보실도 잘 아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최강철에만 우리가 비판할 게 아니라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단체들, 우리 한국인이 주도하는 시민단체는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미국인들이 주도하는 시민단체와의 그 연계 활동, 이 공공외교라고 하잖아요. 이 공공외교 노력을 주미 대사관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지금 국회에서 쌈질이 난 거, 예, 쌈질이 난 거를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끄러운 현상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싸움이 크게 벌어졌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오후에 벌어졌습니다. 자, 이 정점식 원내대표실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원내대표실 밖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는데, 취재진들한테 들릴 정도의 고성과 욕설, 그리고 신체 접촉, 반말. 야, 이거 뭐 할 얘기
나올 거는 다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를 오늘 그 방 안에는 권영진이를 비롯해서 유상범, 박수민, 김대식, 송민석, 그리고 이제 권영진하고 정점 씨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상임위 배치와 관련해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욕설, 고함, 멱살 잡기까지 다 터져 나왔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요, 예, 요 내용을 보면 본래 이제 권영진이가 이제 행안위 배정을 받고 간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권영진이는 어디를 가고 싶어 했느냐? 전에 대구시장 했던 권영진입니다. 정보위하고 국도교통위, 그 다음에 산자위, 산업통상자원위 중에서 벤처기업위원회 배치를 원했고, 근데 실제로는 행안위에 배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항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 과정에서 상임위 배치 원칙이 뭔지 설명하라. 내가 전에는 양보하지 않았나? 행안위 간사는 안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고, 멱살을 10번이라도 잡겠다는 그런 취지의 반박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의원들이 하지 마라 이래도 되느냐? 말소리가 밖으로까지 새어 나올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정식 하나만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 권영진이 하나만이 아니고 강민국이도 또 항의했다는 거예요. 강민국이는 재경위에 배치가 됐는데 비공개 의총에서 말이죠. 의총에서 이거는 불만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민국이가 김승수 이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를 향해서 강하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의총에서 말이죠. 재경위에 배치된 재선 A 의원도 김승수 원내 수석 부대표를 향해서 욕설 섞인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참 이거 말이죠. 자, 그래서 정정식 원내대표는 이런 충돌이 있은 후에 기자들한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내부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히 않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결과론 쪽으로 본다면 이제 이렇게 막 막말하고 고성하고 이런 정정씨가 잘못됐지만은 사전에 충분히 소통을 하지 않은 이 원내 지도부 측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얘기는 이제 왜 나오느냐. 지금 말이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지금 장동혁과 사퇴 진퇴 여부에 대한 논란도 쌓여 있고, 그리고 이제 투탑,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과 정정식과의 관계도 별로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분노들이 좀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민의힘 리더십이 지금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의원들한테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